안녕하세요. 대칭 스카이에서 고1 현재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안영선 선생님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를 더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드리기 전에, 요번 기말고사 시험지를 조금 분석을 좀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여름방학 때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제 표가 있는데 이 표는 뭐냐, 왼쪽 편 같은 경우는 왼쪽 편은 학교 시험 문제, 오른쪽 편은 셀에 있는 문제. 얼마나 학교 선생님들이 셀에 있는 문제를 갖다 베껴 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표 문제 형태, 난이도 자체도 이런 선택형 2번 같은 문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하나, 요거하고 요거 하나 다르고 그냥 문제 똑같이. 근데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인데 이제 물어보는 거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거의 같은 형태의 문제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보시면 이것도 그냥 선택형 3번도 대표 문제, 선택형 4번 대표 문제, 선택형 5번 같은 경우가 이제 셀에 없는 문제인데 이거는 읽어보기만 하면 20초 안에, 빨리 읽어보면 10초 안에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는 문제긴 하지만, 그 다음 선택형 6번 문제. 이런 문제, 개형 물어보는 건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 할 때도 많이 물어봤던 형태들. 그냥 갖다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형 7번 같은 문제도 어떻게 보면 셀에는 없어요. 셀에는 없는데, 이거는 그냥 판별식만 한번 써보면, 그냥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데 이게 판별식 쓰는 게 5개나 되니, 판별식 쓰는 게 5문제나 되니까, 이렇게 애들 푸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 다음 선택형 8번 문제, 거의 갖다가 숫자만 바꿔놓고 다 갖다 쓴 문제, 선택형 9번 문제도 숫자만 바꿔놓고 그냥 낸 문제, 선택형 10번도 마찬가지. 너무 심할 정도로 그냥 대표 문제예요. 대표 문제고 아니면 대표 문제 아니면 이것도 4차 방정식 대표 문제. 단답형 12번 같은 경우도 대표 문제. 어떻게 보면 센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내고 있고, 단답형 1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대칭만 이동을 하면 되는 거니까. 단답형 14도 마찬가지. 단답형 15도 마찬가지. 단답형 16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서로 셀에서는 없는 문제, 비교할 만한 문제가 없긴 하지만 이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중3 피타고라스 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문제라고 할 수 없고, 단답형 17번 문제, 읽어보다가 질릴 수는 하겠지만 규칙 찾아서 문제 풀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지금 1번부터 17번 다 마찬가지죠. 18번 문제 하나만 조금 더 이게 좀 생각을 좀 해내는 문제, 생각을 좀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됐어요. 난이도 상으로 보면 18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 논란이 되는 문제. 논란이라기보다 애들 훅 가는 문제. 물론 학교 수업 시간에 한 문제이긴 하지만 논술형 19번 작도하다가 시간 나가요. 이거 작도를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작도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선택형 19번에 1번 먼저 풀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냥 작도를 빨리 끝내놓고 나머지 거 하려고. 근데 이게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거 2번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냥 문제를 숫자만 갖고 문제를 푸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예시가 충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2번도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작도 문제인 줄 알고 접근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 20번 문제. 논술형 20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거는 학생들도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대표 문제 2개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원 먼저 풀고 원 가지고 다시 자치의 방정식 푸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좀 난이도가 좀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시험 문제를 갖다가 총평을 좀 한번 해보자면, 총평을 하고 난 다음에 2학기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그냥 여기도 저번에 중간고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난이도 3문제 하나, C단계 문제는 거의 있지도 않고 그 정도 난이도로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평균이 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왜 떨어졌느냐? 문제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게 학생들이 연습을 진짜 이거를 쌤을 한 2번, 3번 좀 어려운 문제, 좀 복잡한 문제 막 그걸 연습을 많이 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이거 끝까지 다 푼 학생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중간고사 때는 100점이 뭐 여러 명 나왔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긴 했지만 기말 때는 이게 100점이 나올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이게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내긴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어떻게 혹시 문제를 공부해요? 많이 풀어봐야죠. 이거 뭐 선택형 문제 10문제 있는 거 15분 내에 풀어야만 될 정도고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 이것도 7문제 15분 내에 그래야지 그냥 좀 이거 검토를 하고 학생들이 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좀 벅차게 됐어요. 그럼 이번에 기말고사가 1학기 시험이 중간고사는 아주 쉽고 빨리 풀 수 있었던 문제 그거 거기에 비해서 1학기 기말고사 문제도 어렵진 않았지만 오래 걸리는 문제로 이게 아마 변별력이 있었을 것이고 2학기 문제는 2학기는 우리가 수학하잖아요. 수학하 학생들이 적어도 2번, 3번은 했겠지만 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했는데 개념이 애매해요. 하는 부분이 수학 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집합, 명제, 함수,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 집합과 명제 또 뭐 이게 쭉 해 나가다 보면 함수에서 애들이 전반적으로 걸려요.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좀 상당히 애들이 받아먹기 힘들기 때문에 이건 유형을 잘 모르면 학생들이 좀 도전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학하 같은 이번에 이제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물론 수1, 수2 급하지요. 빨리빨리 해야죠.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번 여름방학 4주 굉장히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이걸 수학하하고 수1, 수2 막 선행을 다 쳐나갈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원래 이제 진도상으로 좀 많이 나가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오기 전에 수2까지, 미적까지 막 한 학생들, 미적까지 하는 학생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2의 기본 미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적분에 있는 미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하와 선행을 같이 나가도 선행에 대한 복습을 같이 나가도 괜찮겠지만 그냥 만약에 수원, 수2까지만 좀 돼 있고 수원까지만 돼 있고 만 한 학생들이 있다면 학생들이라면 지금 여름방학 때 수원, 수하하고 수원을 같이 공부하세요라는 말씀을 감히 못 드리겠어요. 그냥 수하나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이 특히 만약에 문과 계열 쪽으로 가는 학생이다. 그러면 선행 중단. 수하만. 주구장창. 수하만 막 열심히 좀 파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과 계열이면 물론 선행이 급하기 때문에 수원, 수2, 미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수2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놓고 일단 집중력이라는 말은 수하를 기본적으로 많이 적어도 공부하는데 반 이상을 수하를 한다는 가정하에 왜 그러냐? 수하를 모르면 수학 전반적인 흐름 파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하를 제대로 모르면 수원을 해도 수2를 해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하가 해도 애들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수하 부분을 열심히 했고 심한 문제도 다 풀 수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이과계열, 공대계열, 의대계열 쪽으로 가야 될 학생이죠. 근데 이 수하 부분을 해도 조금 어려워요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외람되지만 이게 공대나 막 이과 쪽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만큼 수하가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일 수도 있고 별로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화 부분을 제대로 공부를 해놔야 돼요. 이게 수화가 만약 1학기 때처럼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2학기 선생님 바뀌잖아요. 우리 홍 선생님으로 바뀌잖아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냥 이제 뭐 쌤에 있는 뭐 대표 문제, 그런 문제가 안 됩니다. 적어도 쌤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상하고 시단계 위주로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적어도 이 홍 선생님에 대한 걸 하려면 진짜로 자의소리에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공부해야 되고요. 블랙라벨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근데 블랙라벨은 너무 유형이 적기 때문에 블랙라벨은 이게 막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적어도 자의소리까지는 공부를 좀 해놔야지 이 선생님하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배점이 높은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배점이 낮은 문제들은 어차피 다 셀에 있는 기본 문제 갖고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도 바뀌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때는 웬만하면 수하에 더 집중, 공부하는 거에 3분의 1을 수하에 좀 집어넣어서 배치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름방학 때 우리 원래 일주일에 솔직히 한 번씩 해가 나가면서 시험 대비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수하 부분에 그 집합 부분 같은 경우를 한 번에 끝내야 되고요. 명제도 최대로 빨리 좀 쌤하고 많이 한다면 빨리 봐줘야 되고 함수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우리 합성함수, 학생들이 잘 모르는 합성함수, 역함수 이거 솔직히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는 그냥 웬만하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수학 상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부분 합성함수, 역함수 이 부분을 갖다가 꽉 꿰차지 않으면 나중에 수1 할 때도 걸릴 것이고요. 수2 할 때도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하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줘야 돼요. 연습을 해주시면서 이번에 수상을 학교에서 시험도 받고 다 했지만 조금 약간 불안해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복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수상을 다 복습할 수는 없고요. 복습을 꼭 해야 된다. 이 인수분해는 구구단이기 때문에 복습을 더 한다기보다 그냥 인수분해의 심화 인수분해를 찾아가지고 그걸 자꾸 인수분해 하는 걸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수학상에서 지금 수학상 복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수분해 연습을 조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뭘 꼭 필요한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여기 부분 꼭 잘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냥 머릿속에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 부분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여기 부분 잘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연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예요. 요 부분, 요거는 그냥 구구단이니까 기계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수학상에서는 이 부분이 그냥 계속 앞으로도 계속 수1을 할 때도 수2를 할 때도 미적을 할 때도 기하를 할 때도 계속 깔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상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꼭 복습이라기보다 그냥 매번 책 보듯이 그냥 독서실 책 보듯이 독서하듯이 계속 거기 부분은 눈으로라도 익혀놔야 될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해놓으시고 난 다음 하면서 수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학기 선생님 바뀌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선생님 문제수는 많지 않아도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변별력 있는 문제라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에 나왔던 킬러 문제를 서술형으로 잘 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모의고사에 나왔던 킬러 문제가 그럼 모든 모의고사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 모든 모의고사에 나왔던 킬러 문제, 어려웠던 문제들을 잘 모아놓은 책이 자이스토리예요. 그래서 자이스토리 문제를 꼭 접근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해 놔야지 학교에서 또 이제 외부 모의고사를 보던가 할 때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거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자이스토리를 꼭 같이 병행을 해야지 홍 선생님 문제에 느긋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이스토리를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센을 아주 연습을 많이 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수학 8을 정말 많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겨울방학 때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뭐 1월달, 2월달 그 2개월 동안 집중을 해서 이제 그 수원, 수투, 미적을 공부하시는 걸로 하면 크게 진도가 그렇게 많이 걱정되거나 막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수학 공부를 내신도 중요하지만 잘 해나가고 있어야지 모의고사 준비도 잘 하고 있어야 결국에는 수능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지 최저 마치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충분히 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포인트 수학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